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저번 주에 아마 금주에 반등이 나올 텐데 이게 뭐 진바닥일지는 지나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금요일이었군요. 월요일서부터 반등이 나와서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 캔들 모양이 지금 저 상승 인티형 확인형이 나왔죠. 그 상승 인티형이 나왔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동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뭐 수익이 났겠습니까? 만은 일단 들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여기에는 또 외국인들이 또 다시 또 원위치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이 수치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저는 감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며 또 거기 나오는 포지션들을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보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그럼 다음 주에 또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요 일봉상 코스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190 정도 나오죠. 그러면 주봉으로 21선도 그 언저리입니다. 3200 정도. 그럼 이걸 뚫으려면 확 뚫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주봉상 한다 그러면 다음 주가 다다음 주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시장이 한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저번 주에 나타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좀 기대를 해본다고 그러면 이 남북 관계를 한번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와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매할 때 외국인들이 이제 뭐 일방향보다는 이제 합성으로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예, 이제 화수 정도는 조금 샀고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요. 뭐 1,500, 1,600 샀다 목금은 팔았습니다. 예, 선물은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제가 금요일날 사들어오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물 기준으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포지션을 이거를 미결제를 금요일날 27만 3천 개였는데 25만 7천 개로 금요일날 떨어졌죠. 그러니까 환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환매수도 하면서 이게 주중에는 이게 네이키드 그냥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순매수를. 그러면서 이제 좀 풀고 그랬었는데 제 감으로는 그냥 감입니다. 이거 다시 원위치 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서 아직도 이 모양은 이제 하방으로 했더라도 이거는 크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너무 많고 잔고가 이렇게 저번 주에 신용이 이렇게 줄었죠. 일주일 내내 줄었습니다. 이거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25조 넘기가 힘든데 25, 6천억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24조 4천억으로 1조 2천억이 줄었는데 이거 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8월 9일이지 않습니까? 8월 9일이 3260이었습니다. 3260에서부터 8월 17일이니까 근데 주구장창 빠졌단 말이죠. 빠지면서 계속 산 거거든요. 8월 17일이니까 3143 할 때 이때까지 계속 산 거예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이 언제냐면 3090, 61포인트 빠질 때 이때부터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손절이죠. 또 3060에도 팔고 3090 그러니까 여기선 다 손해보고 나간 거죠. 이게 8, 90화 파는 수량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저는 그 소형주들은 잘 안 보거든요. 매매를 안 합니다. 뭐 과거에는 많이 해봤는데 물론 이제 소형주들이 상승할 때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맛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보력이나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딱 이름 들으면 알 정도 회사들만 저는 거래를 합니다. 저번 주에 눈에 들어온 게 수소차죠. 연료전지, 뭐 부품, 충전소 등에서 이쪽이 수익률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네, 2차 전지네, 뭐 반도체,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는 지금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로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저는 뭐 자동차 갖고 있고 현대 글로비스 이상하게 이쪽 현대차 그룹이 좋게 보여서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은 지금 그 남북 관련주에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이렇게 하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아마 수소 관련 이쪽은 저는 좀 되는 모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효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 뭐 해서 이제 수소 쪽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처음 아주 초창기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금 타이밍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수익은 크게 못 냈습니다만 삼성 SD하고 LG와 저 바닥에서 거래했거든요. 바닥에서 거래하면 얼마 못 먹습니다. 그거.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뭐 눈에 들어오는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두산 피어셀.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15% 정도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기관이 사서 올렸습니다. 눈에 띄는 게 외국인하고 같이 이건 공이 같이 샀습니다. 이게 대표하는 거죠. 두산 피어셀이. 그다음에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거래는 많지 않지만 하여튼 기관이 샀단 말이죠. 요번에 지금 이거는 기관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죠?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현대 모비스도 뭐 슬쩍 외국인들이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그다음에 현대 로템도 요날 6%올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은 공이 같이 샀죠. 금요일날 또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도 저번 주에 기관이 5일 동안 샀죠. 외국인은 좀 파는데 지정을 했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뭐 툭 튀어나올 게 안 한티겠죠. 근데 아직 뭐 기관 외국인 움직임은 없는데 아마 수소 이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양쪽에 걸쳐 있으니까. 그리고 저야 뭐 기아하고 현대차는 뭐 그냥 올해 좀 가져갈 생각이니까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뭐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 마음대로 떠들 수 있다는 거. 뭐 제 생각은 그냥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뭐 동조를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저번 주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 탈당하니까는 뭐 전산으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쩌거나 해서 했는데 그 탈당 사유를 이렇게 있길래 모든 정치인의 환멸을 느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해서 그게 좀 더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오롯이 그냥 2018년도 그때 이재명 지사를 그 제거하려고 정치적으로 모든 기득권과 정치 세력이 다 뭉쳐서 뭐 법적으로 가고 뭐 하면서 그 했을 때 그거 뭐 지지한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처음으로 가입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런 정치 뭐 소속되는 당에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권리당원 뭐 이렇게 있다가 이재명 지사가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 뭐 이 분열적인 아주 그 역사 인식이 저하고는 너무나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안티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타고났습니다. 오늘 본인이 뭐 공명심에 하든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는 타고났습니다. 아마 조조 같은 스타일이죠.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일단 탈당을 하고 더 자유롭게 이 정치를 보는 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지켜야 될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뭐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아주 어쨌거나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느끼기에 하니까는 이제 그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몫이겠죠. 지금 민주당 이쪽 보면 좀 정치를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언론중재법 뭐 이런 거를 또 하는 거 보면 참 얘들은 책상머리 해가지고 얘들은 안 될 애들이다.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다 망해서 지금 피가 말려가는데 또 이거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 예인배. 제가 공수처 한다고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그 시대의 사회의 분위기고, 이건 제도는 뒷받침을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회의 문화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놓고서 그 부서를 만들면은 그게 뭐 역할이 됩니까? 공처 그렇게 죽자 살자 싸워서 만들어 지금 뭐 합니까? 예? 국민 세금만 더 나가지? 그때가 지금 왜 그런 거로 또 그거 하는지. 그럴 바에는 물론 이제 각자 다 하는 일이 있지만, 예? 코로나 그 저기 뭐야, 백신이나 좀 제대로 빨리 확보나 좀 하는데 전력을 다 했든지. 그리고 TV 보면 그 과거에 2018년도 이랬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넘기면서 출당을 시켜야 된다. 최고위원들 중에서 뭐 누가 그랬느니 안 그랬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응? 그 인간들이 이제 또 이재명한테도 붙어가지고 또 딸랑거리네. 하여튼 권력은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 이제 극문 밑바동 애들은 하는 수법을 보니까 이낙연이한테 붙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는 잘못 잡은 거야, 걔네들을. 뭐 저쪽은 또 더 말할 일도 없죠. 예? 윤석열이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참 이제 험난한 길로 갈 텐데, 이제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 이제 저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해온 삶이 다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인식이. 야, 이 사람은 뭐 개인에 충성 안 하고 뭐 조직에 충성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에 충성을 했는데 검찰이 다가 아니잖아.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그 검찰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건 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 잘못된 의도지, 그거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이 뜬 게 그 국정원 뭐 댓글 뭐 이런 거 할 때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랬잖아요. 군사정권 지나서 이제까지 안기부나 국정원이 검찰을 조종을 했었죠. 어느 정도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많이 개입을 했죠. 그래서 예? 뭐야 뭐 논두렁시계도 국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안기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검찰 쪽에서 나오게끔 만든 거로 얘들이 공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국정원 댓글이 나오니까 이제 과거에 상전 노릇했던 이쪽을 완전히 까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정권이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이제 반 문재인이 된 거죠. 이제 문재인을 까버리는 거죠. 이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애들을 까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조국이 일바다가 된 거죠. 왜? 조국은 운동권에서 마지막 남은 대권 주자고, 또 그 뭡니까 저기 민정수석 했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은 건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하면
지금 친문이다 모든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 뒷받침을 하겠습니까? 예? 주류가. 그래서 성공을 하면 대권 후보가 되기 쉽죠. 이재명보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탈탈 털어져 제거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타고난 거예요, 시대를. 그런 거 쌔뻑이죠. 운을 타고난 거죠. 근데 윤석열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됐고 설화에 안 올랐으면은 끝까지 버텼다가 나중에 툭 할 텐데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들어갔더니 이제 이준석부터 해서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한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붙고 친이가 붙는 거죠. 구 당권파들이 이제 윤석열이한테 붙겠죠. 그래서 그 중에는 부동산 조사 요번에 걸리고 뭐하고 이런 애들이 그쪽 가서 싹 숨는 거죠. 빨리빨리 해서 빨리 권력만 잡으면은 지도 이제 같이 숨어서 도망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아니 권력을 다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제일 걸림돌이 누굽니까? 이준석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이 젊은 친구가 이게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게 저기 누구야? 이종인 그 양반한테 배워서 그런지 내가 보면 결코 달았어. 이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지금 바로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경원이나 안철수가 될 거로 봤지 오세훈이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다 못했잖아요. 근데 당의 조직 이걸로 해서 지금 그쪽 분위기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게 나오니까 낙연이 보면 또 친박 생각 나오고 안철수는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중도처럼 보이는 오세훈이가 해서 하여튼 서울시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구 당권파들이 지금 비주류가 돼서 윤석열한테 이제 붙는 거고 지금 이준석이나 옛날 바미당이나 그때 비주류 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는 아마 윤석열이 대권 후보로 나오면 별로 안 났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 다음을 보지 자기 그게 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윤석열은 그까지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 내년에 대선 끝나면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당대표인데 세대 교체를 하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뭡니까? 대변인 그것도 배틀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뭐 지역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줄로 하고 이런 걸 막아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 친박들 다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저는 그게 잘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치 바뀌어야 돼요. 한 50대가 주류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정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는 이제 가야 돼요. 다 사라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 안 되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가장 의욕적이고 일을 잘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저도 그 시절로 보내봤기 때문에 40대 중반서부터 50대까지가 제가 보기엔 제일 그거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에너지가. 그렇다고 해서 뭐 60대 됐다고 해서 뭐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는 40, 50대가 하고 60대는 그 중에서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은 뭐 대장을 하거나, 사람이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 이거. 그래서 어차피 다음 선거가 지나면 이제 운동권 세력과 산업화 세력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사그러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명제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 이제까지 다르게 돌아왔다고 해서 거의 제가 보기엔 끝물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제 아마 저기 뭡니까 이제 대통령 그 경선 앞두고 토론회 하면 진짜 이쪽은 끝내줄 겁니다. 벌써 인소 이거 지금 오늘 거거든요. 정치 켜봤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대중 정치 면모 있지만 강점 살리지 못해 아쉬워. 그냥 침을 탈퇴 뱉는 거죠 어린애가. 정부가 당대표라고 대선 후보 깎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허당이란 얘기죠 허당. 음? 그러면 이거 뭐 대선 후보 이제 검증학 아니 뭐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아마 진짜 저는 기대됩니다. 완전히 홍준표 나오고 나와서 이거 봉숭아 학당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 저는 윤석열 글쎄 자리 박차고 일어나고 얼굴 빨개져서 막 그런 아무리 훈련을 했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그 정치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절, 특히 추석 이런 거 앞두고서 예? 무슨 일이 꼭 터지지 않아요? 저는 그게 윤석열이나 남북 관계에서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뭐 얼마 명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마 진력을 하겠죠. 남북 관계도 그 전에 뭐가 뭐 이제 와서 무슨 뭐 이산가족 이런 거는 다 물 건너간 거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대장들끼리 해서 딱 정리를 어? 뭐 하는 부분까지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엔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유엔을 이용해서 유엔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보고 명절 앞두고 윤석열 그 부인이 조사하는 사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